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이반젤리스트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매출로 이어지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HTML5가 지금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기대치가 다들 팽배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때문에 준비는 해야 되겠는데, 실제로 자료는 다들 조금씩 찾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찾아봤는데 태그 몇 개 나와 있고, 실제 이게 뭘 하는 건지,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써먹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HTML5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하고, 다음에 HTML5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내용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보면 HTML5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HTML5에 대한 소개, 그리고 데모는 과감하게 생략을 했습니다. 데모는 찾아보시면 아마 많을 것 같고요. 그 대개 보면 이 HTML5 세미나에 가보시면 태그 몇 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데모랍시고 이제, 사운드 데모가 먼저 나오는데, 이 데모라고 이제 뭐 다른 사이트 몇 개 보여주고, 이게 HTML5입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세미나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그 자체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데모를 과감하게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HTML5가 실제로 각광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엔스크린과 그리고 웹의 어떤 접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HTML5에 대한 트렌드를 보면, 자, 저도 안타깝지만 뭐 스티브 발머나 아니면 빌 게이츠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하는 얘기들에 보면 W3C에서 W3C 웹 협회가 있죠. 이 웹 협회에서, 표준화 협회에서 지금 현재 두 패가 굉장히 많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두 패는 애플이 한 패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한 패는 구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패가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느 순간 중간에 숟가락 하나 던져놓고 한 발 들여놨다가 몸을 지금 반쯤 끼워놓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파이어폭스 같은 데는 처음부터 참여는 하나 실제 어떤 프로덕트가 상업화 프로덕트가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큰 탄력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주축을 이루는 쪽은 애플과 구글 두 축이 굉장히 많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 같은 것도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고, 파이어폭스가 있고, 크롬이 있고, 사파리가 있죠. 근데 이것들을 HTML5에 대한 테스트하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보면 IE 같은 경우는 점수가 형편없이 나옵니다. 근데 또 어떤 사이트에 가보면 IE가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HTML5 자체는 아직까지 표준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제가 이 HTML5의 지금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근데 거기에 반해서 크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스펙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개방적으로.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논의 중인 기능까지 다 웹 브라우저에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다 반영했으니까 이걸 표준으로 확정해 달라라고 도리어 역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표준이 먼저 완성되고 브라우저가 완성된다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스펙을 놓고 테스트하는 사이트에 가면 크롬이 100점 나오고 IE는 뭐 한 60점, 40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딱 지금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는 스펙만 가지고 테스트하는 사이트에 가면 IE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거는 어떤 정치적인 싸움이지 HTML5의 어떤 스펙의 완성도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HTML5 자체는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기능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웹 브라우저들이 먼저 지고 달려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스펙들 중에 보면 어떤 것들은 오페라만 지원되고 있고요. 어떤 거는 크롬만 지원됩니다. 물론 이제 IE만 지원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IE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능을 추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확정된 거에 대해서만 기능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IE 같은 경우에는 HTML5에 대한 적용이 제일 늦습니다.
근데 그게 늦기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면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표준화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면에는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HTML5가 제대로 동작하면 이게 웹인지 앱인지 혼란스러운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앱스토어하고 상관없이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표준이 잘 되면 애플 말고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윈도우즈 폰에서도 잘 돌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애플이 가지고 있는 40만 개의 앱 생태계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HTML5로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뭐 HTML5의 세상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 언제냐면 막 열심히 플래시를 깔 때 이야기입니다. 플래시를. 그래서 플래시하고 상관없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지 이 자체를 굉장히 선호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플래시가 지금 세상에 뭐 악의 축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실제로 플래시가 해놓은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플래시가 나오기 전의 세상을 보면 온통 그 액티브엑스와 자잘한 컨트롤들이 웹상에 난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플래시가 나오면서 플래시가 다 그걸 흡수했어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플래시가 나온 뒤에 플러그인 기술을 한 가지만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2%로 줄어들었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플래시 하나만 설치하면 다양한 플러그인이 많이 줄어들게 했던 그런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마저도 이제 하나 빼자고 마저 빼자고 지금 악의 축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구글 같은 경우도 HTML5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미 HTML5를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지원한다는 게 플래시가 없이 비디오가 재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태생이 뭡니까? 웹 기업입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데스크탑 OS를 만들거나 하겠다는 의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 비즈니스를 하지만 안드로이드 자체에서는 수익이 없죠. 그렇죠. 그걸로 뭡니까? 결국은 웹에서 광고 수익을 얻는 게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글은 어쨌든 웹으로 데스크탑을 어떻게 하든 모바일을 어떻게 하든 결국은 웹으로 트래픽을 모아오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그 웹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온라인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오프라인을 지원하는 웹 프레임워크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구글 기어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듭니다. 근데 HTML5가 나오고 나서 구글 기어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HTML5에도 충분한 오프라인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글 기어를 포기하고 HTML5에 전념하고 내부 인력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영입해오는 인사들이 HTML5에 관여하는 사람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HTML5가 HTML5 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첫 번째 위원장이 누구였냐면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7을 만든 아키텍처 수석 아키텍터가 바로 HTML5의 그 초대 위원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구글에 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계속 주워 모으고 있는, 그래서 영향력을 더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뭘 하고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6, 7, 8까지는 전혀 HTML5에 대한 대응이 없었다가 최근 들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9부터 HTML5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보수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지원하고 있지만 자잘한 기능에서는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제일 지원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중에 제가 그 제 블로그에다가 지금 HTML 태그들을 하나씩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된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태그는 오페라만 지원되고 있고요. 어떤 태그는 구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그런 내용을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미래는 HTML5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OS에서 시작한 기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HTML5도 결국은 웹 OS의 한 중간 단계 정도의 역할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포털에서도 역시 플래시를 단계적으로 제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플래시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모바일 트래픽이 발생이 안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플래시가 안 돌아가죠. 물론 이제 일부 지원되는 모바일 폰들도 있긴 하지만 플래시 하나를 돌리기 시작하면 폰 자체가 굉장히 버벅거립니다. 그건 태생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기본적으로 플러그인 기술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포털 사이트에서도 일단 플러그인 기술의 하나인 플래시 같은 걸 제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러면 모바일 트래픽이 얼마나 되길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단적인 예로 그 국내 그 쇼핑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그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연 매출이 2억 정도였답니다. 근데 지금 한 10배 이상 그 매출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A 모사나 G 모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트래픽은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HTML5의 유저는 뭐 점점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장밋빛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HTML5 자체만 보면 그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죠. 그렇죠. 뭐 W3C에서는 원래 HTML4에서 굉장히 정적인 타입의 문서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업체들이 바랬던 건 뭐였냐면 정적인 문서를 위한 문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추세에 맞는 앱을 위한 문서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문서 대신에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는 그런 HTML5를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한번 다 뛰쳐나와서 우리끼리 할래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또 HTML5에서는 그 W3C에서 다시 한번 합치자라고 해서 다시 뭉쳤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W3C 자체의 어떤 주도력보다는 기업들의 주도력이 더 강화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들어갈 때는 이제 배 내밀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업계가 굉장히 많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HTML5를 사용하면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똑같이 보일까요? 똑같이 보일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똑같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태그나 CSS 같은 건 다 표준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태그들을 어떻게 겹친다든지 순서를 어떻게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는 그 세세한 것까지는 어차피 다 표준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 똑같이는 어차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제대로 보이면 이게 표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HTML5는 표준이에요. 그리고 CSS3도 표준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겹쳐서 쓰는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표준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HTML5 자체에 대한 스펙도 아직까지 표준이 아닙니다.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도 6, 7에서는 지금 현재 뭐 HTML5나 아니면 CSS 같은 거 쓰면 거의 100% 깨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국내 뭐 네이버나 이런 포털들하고 같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6 장례식도 하고 막 그럽니다. 제발 좀 그만 써주세요. 근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6를 쓰고 있다는 게 치명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제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세요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HTML5에 대한 스펙을 이렇게 열거한 거고요. 이런 거 보면은 금방 졸리기 때문에 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쉬운 영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W3C에서 어떤 표준화를 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 5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now가 지금
두 번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HTML5는 5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의 표준화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Last Call Announcemen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펙에 대해서 이제 다 같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얘기된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여기까지 일단 표준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 들을래 라고 하는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거고 뭐 그걸 어떻게 리뷰해서 어떻게 구현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한 뭐 추가적인 또 리뷰를 받는다든지 하는 단계는 아직까지 전혀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말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고요. 다음에 업체들의 어떤 이권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당장 돌아가서 우리 회사 사이트를 HTML5 기반으로 바꿀래요 라고 했을 때 국내에 있는 수많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6 유저들로부터는 돌팔매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얼마나 당할까? 최소한 3년은 돌팔매를 맞고 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접속하는 웹 브라우저에 따라서 다르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진행에서는 아직까지 두 단계,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HTML5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보시면 구성 요소가 우리가 HTML5다라고 하면 그냥 태그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태그 공부하는 건 여기 HTML5 뒤에 스터디가 5회가 있어요. 이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앞으로 뭐 수요일마다 하죠. 수요일마다 5회 하는데 그중에 HTML 태그는 하루면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죠? 태그는 쉽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HTML 그 태그가 하나의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자바스크립트로 이걸 잘 다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HTML은 그 자체의 어떤 골격이나 컨텐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외형은 CSS로 외형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실제로 어떤 동작을 시키는 건 다 자바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외형, 기본적인 컨텐츠는 HTML5로 만들고 CSS만 갈아 끼면 이게 기본적인 PC 화면의 웹사이트가 됐다가 CSS를 갈아 끼면 모바일 웹사이트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동작시키는 건 다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시기 전에 HTML5로 되어 있는 그 현란한 웹사이트들 많이 보셨죠? 막 그림 돌아가고 실제로 웹에서 그렇게 그림 돌릴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왜 아크 탄젠트까지 계산해 가면서 그렇게 그림을 돌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그림을 돌릴 때 보면 HTML5에서 제공해 주는 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 하나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제로 그림 돌리고 아크 탄젠트 계산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결국은 HTML5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그렇죠. 결국은 자바스크립트라는 거죠. 그래서 HTML5의 어떤 표준화를 진행하는 팀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HTML5를 어떻게 하면 잘 핸들링 할 건가 거기에 대한 API를 따로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I는 바로 자바스크립트로 핸들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쓸 건가 이런 것들의 생산성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디버깅이 잘 되는 툴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는 작성하는 것보다 디버깅하는 게 되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든 게 바로 디버깅인데 그런 게 굉장히 좋은 툴을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웹 쪽에서 이렇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멘틱 웹이다 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냉정한 반응. 네, 시멘틱 웹이다 라고 하는 반응. 그러니까 웹에다가 특정한 의미를 넣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에다가 우리는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기계적으로 이 웹페이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시간을 썼지만 기계가 볼 때는 이게 시간이 아니라 그냥 문자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HTML5에서는 time이라는 태그를 앞뒤에 붙이면 기계가 이 부분을 시간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블럭 이렇게 있으면 기존에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 때는 그냥 div 태그로 그냥 쭉쭉 쌌죠. 그렇죠. 그건 그냥 div 태그로 싼 겁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싼 거지 이게 내용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싼 건 아니에요. 근데 HTML5에서는 이게 섹션이다라고 하면 섹션을 이렇게 싸주는 겁니다. 외형하고는 상관없이. 그리고 그 안에 또 중요한 글이 있다라고 하면 아티클이라는 글로 이렇게 태그로 싸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이 웹페이지를 파싱할 때는 아티클만 뽑아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글을 내용을 정렬해서 보여준다든지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해서 가져다가 보여줄 수도 있고요. 다음에 또 웹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바로 검색이죠. 검색 엔진은 웹 문서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멘틱 웹이라는 건 기존에 그냥 스트링 덤이었던 웹 문서가 아니라 그 안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그 문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나마 있던 HTML의 어떤 외형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태그들이 오히려 빠진 것들이 있어요. 빠진 것들은 전부 다 CSS에 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을 나타내는 건 CSS에 들어가고 HTML은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오프라인을 지원하기 시작해요.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세 번째로 디바이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핸드폰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뭔가 다운받아서 핸드폰에 있는 거에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죠. 보안에 심각한 이슈가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HTML5는 그걸 허용을 해줍니다. 보안상 허용이 되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바로 GPS 같은 거에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뭐 어떤 맵사이트다. 그럼 웹사이트에서 현재 내 위치라고 하면 웹페이지가 내 핸드폰에 있는 GPS 정보를 가지고 와서 현재 위치를 지도상에 있는 웹페이지에 있는 지도에 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에 대한 접근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연결성이나 아니면 멀티미디어 그리고 3D 퍼포먼스, 뭐 CSS 스타일링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봤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게 웹 문서라고 하기에는 좀 기능이 너무 많죠. 그렇죠? 어떤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자체는. 그래서 HTML5는 어떤 웹 문서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개발 프레임워크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HTML5의 어떤 의미 구조다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특정한 요소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들을 섹션은 혹은 헤더, 푸터 기존에 우리가 웹페이지 만들 때는 div 태그를 하나 붙이고 여기에다가 id에다가 푸터라고 썼죠. 그럼 우리가 그냥 div 태그에다가 푸터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HTML5에는 푸터라는 태그가 따로 있어요. 헤드라는 태그가 따로 있고 body라는 태그가 따로 있고 그 안에 섹션 태그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로 웹 문서의 구조적 이해가 가능해지게 된 거죠. 그 외에도 뭐 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태그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레스, 어떤 진행률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수치에서 맥스 값, 미니멈 값, 현재 값, 그리고 원래 기대치 이걸 하나의 태그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HTML5의 엘리멘트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원소 주기율표하고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하나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괜히 어렵게 보이려고 만든 거고요. 이 오프라인 저장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프라인 저장소에 보면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앱 캐시라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로컬 스토리지, 그다음에 인덱스드 DB, 파일 API. 자, 이건 무슨 HTML5 스터디가 아니라 C 언어 스터디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앱 캐시라는 건 뭐냐면 웹상에서 계속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면 항상 온라인일 때만 쓸 수 있는 기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앱 캐시라는 걸 지정해 놓고 나면 해당되는 웹페이지에 한 번 접속할 때 필요한 걸 다 다운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운을 안 받습니다. 그냥 로컬에 카피된 걸로 바로 읽어서 쓴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웹 트래픽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미지나 아니면 무슨 파일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따로 더미로 만들어서 실제로 그 대형 웹사이트들은 다 CDN 서비스에서 다 퍼블리싱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 웹사이트는 그 비용만 몇 백억까지는 아니고 100억 가까이 이렇게 쓰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오프라인으로 돌려버리면 굉장히 비용 절감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건 실질적인 혜택이고 앱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오프라인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매니페스트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매니페스트 파일에 저기 보시면 캐시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파일 목록을 쭉 써놓고 나면 이 파일은 처음에 한번 다운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운로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게 하려면 매니페스트 파일 자체를 한번 수정하면 그때 또 한번 다운받고 그 다음에 또 다운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앱 캐시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웹 스토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시로 어떤 내용을 저장할 때 뭘 쓸 수가 있냐면 이때까지 쿠키 같은 거 많이 사용을 했죠. 근데 쿠키의 제약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쿠키는 4kb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량이나 아니면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키를 대신해서 좀 큰 데이터를 로컬에 저장해 놓을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웹 스토리지는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첫 번째가 로컬 스토리지, 그리고 두 번째가 세션 스토리지가 있어요. 로컬 스토리지는 말 그대로 로컬에 저장해 놓고 좀 오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저장 공간이고요. 세션 스토리지는 말 그대로 세션하고 생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접속을 끊으면 당연히 같이 날아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간단한 건 세션에 넣고 좀 오래 가야 될 것들은 로컬에 넣는 그런 유도리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지금 크롬이나 다른 웹브라우저에 보면 그 데이터베이스 중에 SQLite라고 하는 버전 아세요? 예, SQLite를 웹브라우저에 탑재해서 웹브라우저 안에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쿼리 같은 거 막 날려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막 저장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런 타입이 웹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키하고 밸류 타입으로 저장하는 그 인덱스 데이터베이스 타입이 아마 표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인덱스드 DB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SQLite를 사용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지금 좀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인덱스드 DB 쪽으로 오프라인 지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에 대한 접근이 HTML5에서는 지원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지오로케이션을 이용한 그 GPS 정보 같은 거 추적해서 뭔가 하는 것들을 쓸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특정 웹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의 좌표를 받아서 그 좌표 근처에 가면 해당되는 좌표 근처에 있는 상점들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쿠폰을 발행해 주고, 그다음에 가까이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 정보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앱이 아니라 웹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앱은 한번 업데이트 될 때마다 앱스토어에 가서 다운받아야 되죠. 근데 웹은 다운받을 필요가 없죠. 접속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앱으로 만들 때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HTML5에서 또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가 마이크하고 카메라에 대한 접근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 스펙 자체는 100%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지원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에서 내가 목소리 같은 녹음해서 파일 업로드하면 그게 웹에다가 바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음성 사상 같은 건 HTML5를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번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주소록 이벤트 등 로컬 데이터에 대한 접속, 이건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 보장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그 GPS 정보를 가져오는 함수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get current position하고 그다음에 watch position하고 두 가지 함수가 있어요. get current position은 해당되는 위치를 한 번만 가져올 때 쓰는 거고요. 두 번째 watch position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계속 위치를 가져오는 겁니다. 마치 친구랑 같이 잘 때 난 졸려 죽겠는데 옆에서 계속 말 시키는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계속 자냐 하면서 정보를 계속 캐내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한 번만 가져오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가져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API라도 이렇게 써놓는 건 나중에 찾는 수고를 들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이 연결성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웹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뭘 더 보장을 해야 될까요? 이 웹은 기본적으로 보면 HTTP 프로토콜 위에서 동작이 됩니다. HTTP는 굉장히 심플하죠. 요청하면 다운받고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게 다죠. 요청하면 다운받고 끝. 그럼 서버 쪽에서 반대로 클라이언트 쪽에 뭔가 푸시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푸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푸시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고요. 두 번째로 이 HTTP를 썼을 때 또 단점 중에 하나는 쓸데없는 태그들이 헤더나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정보들이 많이 붙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AJAX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소켓을 사용하면 좀 더 깔끔하게 통신이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 웹 소켓이 지금 또 표준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소켓을 이용한 채팅 클라이언트 이런 것들 샘플 찾아보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멀티미디어가 HTML5를 써야 되는 가장 근시안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플래시가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디오 태그 하나 쓰면 바로 비디오가 동작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태그를 쓰면 바로 오디오가 들어가요. 그냥 오디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플레이 버튼까지 다 들어있는 플로 컨트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속성을 추가하면 뭐 그걸 뺀다든지 넣는다든지 스타일을 몇 가지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비디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죠? 바로 코덱입니다. 코덱. 근데 코덱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만발합니다.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코덱이 뭘까요? 그렇죠. H.264입니다. 애플은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H.264를 쓰고 있어요. H.264 같은 경우에는 H.264의 음성 코덱은 AAC를 쓰고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타입을 합쳤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압축률이 높고요. 네트워크 트래픽을 적게 차지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압축률이 높으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는 CPU 파워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애플은 그 사이에서 H.264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파이어폭스는 나름 오픈소스 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H.264는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결코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어폭스에서는 H.264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코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태그는 똑같은데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H.264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구글도 H.264를 지원을 하긴 하지만 또 최근에 인수한 다른 회사의 코덱을 잡아서 그걸 오픈소스로 연계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또 한번 코덱 전쟁을 이끌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코덱에 대한 표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태그에 대한 표준은 있는데 코덱에 대한 표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MP3도 마찬가지예요. 오디오 태그도 MP3는 독일에 있는 호포라는 연구소에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P3를 사거나 팔 때는 그냥 컨텐츠 비용만 내지만 MP3 디바이스를 살 때마다 그 회사에 라이센스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라이센스가 포함된 디바이스를 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디오 태그 쓰는 건 이렇게 간단해요. 그냥 비디오하고 경로 쓰고 그냥 넓이, 폭 이 정도만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거 뭐 정말 뭐 자동 재생이 될 건가 아니면 루프는 몇 번 돌 건가 이런 것들만 지정하면 되죠. 이제 한 가지 좋아진 점은 뭐냐면 뭐 프리로드가 얼마만큼 될 건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비디오 태그에서 비디오가 로드되기 전에 보여질 이미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점들은 굉장히 많이 편리해진 점이죠. 자, 이게 바로 비디오 코덱에 대한 건데, 자, 보시면은 이 각각의 자기들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지원하는 브라우저와 지원하는 코덱과 지원하지 않는 코덱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3D 그래픽 이펙트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3D 그래픽을 표현하기 위한 표준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벡터 그래픽을 표현하기 위해서 SVG 같은 걸 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SVG는 철저하게 2D 평면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수학 계산을 해서 이거 3D처럼 보이게끔 해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노가다라고 하는 거죠. 노가다. 노가다를 해서 다 2D 기반의 3D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웹GL이라는 게 있어요. 오픈GL 기반으로 해서 3D에서 뭐 웹을 어떻게 하면 좀 3D를 표현할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이건 구글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표준으로 밀어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누구도 웹GL은 표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웹GL이 표준이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CSS 3D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어진 건 뭐냐면 이 퍼포먼스가 되게 좋아집니다. 실제로 이 HTML5를 지원하는 웹 브라우저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GPS 파워를 다 이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성능이 갑자기 확 좋아졌어요. 갑자기 확 좋아진 게 왜 그러냐면 듀얼 코어 이상을 쓰는 CPU가 있으면 듀얼 코어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를 막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3년 전만 해도 전혀 예측을 못했던 일이죠. 자바스크립트에 무슨 듀얼 코어야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웹에 굉장히 많은 무게가 넘어가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해석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웹이라는 이 환경에서 보통 우리가 웹이라는 건 하나의 프로세스로 돌아갑니다. 웹페이지는. 그래서 동시에 몇 개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막 이것저것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를 돌리면 갑자기 웹페이지가 멈춥니다. 그래서 동시에 백그라운드에서 여러 개의 작업을 돌리기 위한 표준도 여기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웹워커라는 기능입니다. 이걸 이용하면 마치 PC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을 짜듯이 웹페이지 내에서 동시에 여러 개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PU나 시스템 자원을 100%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 하나지만 실제로 데이터는 여기저기서 끌고 올 때 웹워커를 여러 개를 돌려서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끌고 오는 그런 것들을 이미 구현한 사이트들이 있고요. 다음에 CSS3 같은 경우에는 필히 꼭 한 번은 넘어가야 되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까지는 CSS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안 해오셨던 사이트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냥 폰트 정도 했던 사이트가 있다면 이제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HTML에는 정말로 정형화되어 있는 컨텐츠만 넣고 HTML이 아닌 CSS에서 외형적인 기능들을 대부분 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접속하는 디바이스에 맞게끔 CSS 타입을 여러 개를 설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HTML5에 이제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디오 코덱에 대한 문제, 그리고 HTML5에서 많은 기능이 들어있는 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다음에 DRM 문제 같은 경우는 HTML5를 HTML5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HTML5를 하나의 컨텐츠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건가? 다음에 보안 문제도 있고요. 다음에 표준 제정 시기가 1차로는 2014년 이후로 잡혀 있습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때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넘어갈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 모델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웹소켓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뭐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보안적인 이슈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웹소켓은 실제 표준에서 이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 굉장히 불투명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보안적인 이슈 때문에. 웹GL 같은 경우도 보안적인 이슈가 있어서 아직까지 크게 이야기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웹 브라우저들이 아직까지 구형 웹 브라우저가 많다는 겁니다. 국내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일 많은 웹 브라우저가 뭘까요? 그렇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6입니다. 그렇죠.
욕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6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다는 건 좋은 걸까요? 예. 아무튼 인터넷 익스플로러 6가 많다는 게 지금 HTML5를 웹에 쓰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HTML5 관점에서 볼 때는. 예. 근데 그런 문제가 생각보다 별로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바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핸드폰 다 모바일 폰, 스마트폰 다 쓰시죠? 네, 다들 이런 거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네. 없으신 분들은 바로 정리해 드릴까요? 이런 거 없으면 현대인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아이폰이나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 기반의 폰 혹은 윈도우즈 폰 저만 가지고 있나요? 예. 윈도우즈 폰 7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최신 웹 브라우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파리도 이미 HTML5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기반은 이미 크롬 들어가 있죠. HTML5가 모바일에 필요한 만큼은 다 인식이 됩니다. 여기 윈도우즈 폰 7에도 이미 인터넷 익스플로러 9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HTML5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바일 쪽은 웹 브라우저의 구형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없어요. 구형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아예 웹에 접속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최신 웹 브라우저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블랙베리나 아니면 신비안 등에도 보면 오페라 웹 브라우저가 굉장히 모바일에 굉장히 많이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모바일이 설치되어 있는 웹 브라우저들은 오히려 문제가 없이 잘 실행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이 모바일 웹 트래픽 증가가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폭발적인 것 중에서도 아시아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높습니다. 탑3 안에 든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거의 대부분 다 페이스북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고 이런 것들 오늘 떡볶이 먹었어요. 그런 트래픽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그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모바일로 넘어갈 때 오히려 HTML5는 문제가 없더라. 첫 번째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통합 비용의 증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통합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굉장히 디바이스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뭐 갤럭시 탭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PC도 있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몸담게 될 회사나 아니 몸담고 계신 그 회사에 사장님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갤럭시 탭을 들고 출근하는 거예요. 아, 이제 저걸 지원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모 회사는 사장님이 출근하면서 아이패드를 들고 출근하시더래요. 그래서 말없이 서점에 가서 iOS에 대한 개발 서적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3일 뒤에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일 무서운 상사가 어떤 상사일까요? 가장 잘 아는 상사일까요? 가장 모르는 상사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일 무서운 상사는 반쯤 아는 상사라고 합니다. 반쯤 아는 상사가 이것저것 하나에 몰두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사와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저런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국내에서도 보면 뭐 한 제품으로 했으면 앱으로 그냥 다 통일을 해버리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제품이 되니까 이걸 다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디바이스는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사장님은 새로운 기계를 들고 출근하셨어요. 근데 우리 전산팀의 인원은 그대로라는 거죠. 심지어는 1명, 2명 잘려나가기까지 해요. 그럴 때 어떻게 지원을 할까요? 결국은 그들의 가장 최소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걸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의 그 모바일 오피스는 접속해보면 다 모바일 웹이 많아요. 그래서 웹페이지로 접속해서 결국은 일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결제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증 같은 최소한의 모듈만 앱으로 처리하는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할까라는 측면에서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통합에서
HTML5가 실질적인 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HTML5의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HTML5, CSS3,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jQuery가 있죠. 그래서 jQuery 모바일이 그래서 많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이건 제가 발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 HTML5에 대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HTML5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이 HTML5의 파워는 클라우드에서라는 이상한 주제를 갖다 붙인 듯한 느낌이 들지만 이 HTML5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건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결국은 웹서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웹서버는 결과적으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항상 떠 있어야 되는 서비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엔스크린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엔스크린에 보면 노트북도 있고요. 각종 패드, 그리고 각종 스마트폰,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디바이스가 지금 세 가지예요. 그냥 PC, 패드, 스마트폰. 딱 이게 우리 현재까지 생각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전기밥솥에 인터넷이 연결되고 밖에서 밥을 할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전기밥솥을 해킹당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디바이스의 종류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라는 문제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공통분모로 HTML5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디바이스에 대한 종속적인 부분들은 어차피 앱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는 HTML5와 CSS3와 자바스크립트로 해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엔진 자체는 좀 더 최적화되고 적은 용량으로 지원이 가능하게끔 될 겁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로 전기밥솥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갑자기 막 일하다가 갑자기 저는 이제 심심하면 업체 탐방을 이렇게 한번 나가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로 되고 있죠.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한 5명이 뭉쳐서 갑자기 창업을 했어요. 회사가 싫어. 사장도 미워. 내일 또 뭘 들고 올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창업을 했어요. 그럼 당장 뭐가 아쉽습니까? 돈? 예, 예, 가장 당황스럽습니다. 돈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창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기술은 있어요. 기술은 있어서 기본적으로 앱은 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앱이 돌아가기 위한 백그라운드에 서비스를 돌릴 만한 시스템이 제일 아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어디 호스팅으로 서버 한 대 놓고 시작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회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럼 한 대로 안 돼요. 그때부터 이제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하죠. 정상적인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컨슈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박을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 폭주하는 서비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돼라는 어떤 신뢰도가 확보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든지 할 때는 그 아래쪽에 반드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붙이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HTML5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와 그리고 엔스크린에 대한 디바이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HTML5에 대한 이해 요것들이 함께 합쳐져야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HTML5에 대한 그림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려고 혼자 타블렛 펜을 들고 그린 게 저 모양입니다. 근데 저 그림도 누가 또 따갈까 봐 밑에 워터마크가 있어요. 네, 제가 그 1년 동안 앞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컨슈머 앱을 만드는 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도 맡은 일이고 올해 처음 생긴 보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어떤 윈도우즈 폰 혹은 윈도우즈 8 그리고 또 다양한 윈도우즈 애저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컨슈머 앱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을 드리고 적절한 지원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첫 번째가 기술 컨설팅입니다. 예, 대단한 건 아니고 제가 갑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진 지 3년이 안 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비즈스파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즈스파크에 가입하시면 클라우드 서비스인 윈도우즈 애저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서버 같은 거 필요 없고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클라우드 용량을 이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제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잘 만든 앱은 프로그램 해당되는 프로덕트를 런칭할 때 공동 프로모션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 만드시면 저도 어차피 헬렌 켈러이긴 하지만 안 되는 영어로 본사에 추천도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본사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업데이트 해드리는 그런 창구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락은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네이버에서 영욱닷컴이라고 치시든지 아니면 구글에서 제 이름을 치시든지 하면 제 블로그 주소가 나옵니다. 그쪽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